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17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미준 방송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미준 구독자분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하와이 대저택 방문하셔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부분은요. 하와이 대저택에서 제가 출연한 영상 보시고 미준 방문해 주시고 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미준 패밀리가 되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프린세스 정이라는 분께서도 하와이 대저택 채널에서 시청하고 바로 미준으로 와서 구독하고 연속으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미준 구독자가 되신 분들을 환영하면서 3월 17일 방송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진행되는 미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지난주 금요일 단 하루 동안의 현황입니다. 모든 주식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또 녹색이 굉장히 선명하죠. 굉장히 오래간만에 급등하는 추세를 대부분의 S&P 500 주식이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급상승하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의 급상승은 어느 정도 커다란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993년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하면서 관세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해설이 나와 있죠. 이러한 수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 달에 2번씩 발표가 됩니다. 한 번은 예비 수치고요. 그 다음에 월말에는 이제 파이널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제 예비 수치를 발표한 거죠. 3월 달에 예비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에 64.7에서 57.9로 하락했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2022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수치는요. 블룸버그 경제학자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모든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히 낮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다는 거죠.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발표가 되잖아요. 소비자들은 또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물가가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연 3.9%의 비율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요. S&P 500은 급격하게 모두 상승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요, 미시건 대학교의 설문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훼손된 가치 없는 데이터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금요일 날 투자자들은요, 보고서의 내용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는요, 사실 이러한 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투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의 동향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S&P 500을 딱 보면요.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고요. 다행인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는 8% 가까이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추세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다우존스가 3.0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가 않았고요. 스몰캡, 소형주가 2.61%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100이 2.47%, S&P 500도 2.28% 떨어졌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섹터별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보고한 섹터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거는 이제 경기를 타는 순환주잖아요. 이미 소비재가 4.36% 떨어지면서 역시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기 침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섹터는 컨슈머 스테이플즈입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방어주라고 부르는 필수 소비재잖아요. 그래서 소비재 두 개가 이미 소비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동반 하락하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놀로지는 여기에 있죠. 2.1% 떨어졌고요. 마지막을 보시면 두 섹터는 상승했습니다.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난처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긍정적인 추세가 발견되는 지표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폭을 보시면요. 물론 아직까지도 굉장히 좁긴 합니다. 30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목요일만 해도 우리가 25.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의 폭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향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도 보시면 200일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이요. 이제 거의 4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33.4%에 불과했다. 따라서 시장 폭이 확대되고 있는 드디어 바닥을 찍고 조금씩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변동성 지수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 역시도 27.86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는 많이 떨어져서요. 22.69에 가 있습니다. 빅스가 3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그거는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30을 찍지 못하고 이제 다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변동성 지수 같은 게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은요. 주가가 동시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는 피크를 찍고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입니다. 아직은 20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아직도 공포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수치는 굉장히 낮게 떨어졌었죠. 자, 여기 보시면요. 3월 10일 날 14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14까지 떨어졌던 공포 탐욕 지수가 20일까지 상승한다는 것은 역시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이 되고 있다,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7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39에서 오히려 떨어졌죠. 하지만 지금 현재 초이스 스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요. 투자자들에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존 타픽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존 타픽은요. 상승한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미존 타픽은 다른 섹터의 종목들보다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빨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일주일 동안 TLN, 탈렌 에너지는 무려 16.18% 급등에 성공을 했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도 12.47%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비스트라가 플러스 8.87, 네 번째로 엔비디아가 플러스 7.97%로 좋았고요. 그 밖에도 넥스트래커가 플러스 6.62%, 셀레스티카가 플러스 4.63, 스트래티지 플러스 3.59, 비트코인 플러스 2.34, 이노데이터 플러스 1.97, 팔란티어 플러스 1.57, 브로드컴이 0.3% 플러스를 보이면서 지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반면 마이너스로 하락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아마존이 0.65% 일주일 동안 떨어졌고요. TSMC가 마이너스 1.70, 메타 마이너스 2.89, 알파벳 마이너스 4.81, 테슬라 마이너스 4.83, 우버 마이너스 6.19, 마지막으로 B2가 7.23% 떨어지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추세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어질지 기술적인 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과연 지난주 금요일의 반등은 이번 주에 지속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금요일의 반등세를 보이며 지난주에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어느 정도 괜찮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이 전환점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이번 반등이 더 큰 하락세의 일시적인 변동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르는데요. 죽어있는 고양이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튀어오른다.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합니다. 자, 그만큼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자,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승세와 하락세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으로서는 지금이 바닥이다,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양론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둘 다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일단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요. S&P 500은 금요일 반등 이후에도 여전히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보시죠. 제가 스파이에 들어와 있는데요. 스파이라는 ETF는 S&P 500을 추종하잖아요.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스파이를 보면 S&P 500 전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메뉴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모멘텀을 살펴볼 수 있는 탭이 있거든요.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모멘텀 지표 중에 우리가 찾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7이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는요. 지금 현재 주가가 10일 이평선, 그리고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가, 이거를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200일 이평선이잖아요. 지금 현재 S&P 500의 주가 수준은 200일 이평선보다 1.7%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2% 정도 반등을 해줘야 그나마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요한 기술적 지표, 즉 200일 이평선은 시장의 붕괴를 예고할 수 있다.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풋콜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풋콜 비율은 뭐냐면요. 풋 옵션을 더 사람들이 많이 사는가, 콜 옵션을 더 많이 사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풋 옵션이라는 것은 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콜 옵션은 시장의 상승에 베팅하죠. 따라서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반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죠.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에는 그래프가 두 개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S&P 500의 차트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게 풋 옵션 그리고 콜 옵션의 비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바닥을 찍었던 풋 옵션, 콜 옵션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가 보통은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풋 옵션, 콜 옵션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일정 부분에 이르면요. 거기서 이제 반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주식을 사는 것이 보통 기술적인 분석에 의존하는 트레이더들의 매매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러한 잠재적인 매수 신호가 등장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풋콜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 선행 지표로 간주되고 있는 다우존스 운송업 평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운송업만 묶어서 평균 지수를 새롭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지수가요. 2월 18일 날 종가 이후에 약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이 좋지 않다는 것은 역시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하나의 선행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매도세가 소진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발견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3대 지수 모두 급락했던 목요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금요일에는 급등했지만 목요일날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목요일날요. 2025년 개인 투자자 거래량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최저치였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매도량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거의 소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지쳤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시장 하락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금 자주 언급되는 게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JP 모간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책임자 루카 레이노로의 의견에 따르면요. 신용시장에서 나타난 경기 침체 예상치를 주식시장 하락이 초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신용시장은 채권시장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예상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채권시장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권이 판매가 되는데요. 그중에는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은 우량 채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정크본드라고 부르는 신용이 조금 낮은 기업들의 채권이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임박했으면요. 이 이율이 이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금리의 스프레드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일드 스프레드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는요. 정크 본드에도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 않고 있다. 이게 결국 주식 시장이 지나치게 너무 떨어졌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의 10% 하락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자, 보신 것처럼 상승을 주장할 만한 이유도 좀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할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확실한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모멘텀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요, 추세는 잘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특정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면 이 주식은 한동안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떤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요, 한동안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추세라는 것은 카탈리스트가 발생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다란 호재라든지 커다란 악재가 발생을 하면 방향이 굴절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시장의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는 반등을 성공시킬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떨어질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향은 그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을 둘러싼 호재 아니면 악재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예측하지 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떠한 증시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는지 이걸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의 하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침 8시 반에 2월 달에 대한 소비 판매 보고서, 영어로 우리가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발표가 되거든요.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는 원래부터 좀 중요한 리포트입니다. 경제 상황을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소중한 데이터죠.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 8시 반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2월 소매 판매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미국 소비자의 건강 상태가 무대의 중심에 오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달의 리테일 세일즈 보고서는 소비자 회복력을 재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면 더 광범위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길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도요.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소비자가 엄청나게 지출을 계속해서 소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리테일 세일즈 보고서 같은 거 보면 걱정하지 마라. 미국 경제는 너무나 탄탄하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지갑을 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2023년, 2024년 미국 증시는 20% 이상 계속해서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세일즈 보고서가 같은 추세를 보여줘야만 미국 증시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2월 달의 소매 판매 데이터는요, 1월에 예상보다 훨씬 약했던 결과에 뒤이어서 발표된다. 1월 달에 이 보고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월 달 보고서보다는 훨씬 좋아야 된다. 이러한 좀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경제학자들은요, 2월에는 소비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팩트셋 컨센서스 추정에 따르면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0.7%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매 업체들은요, 2월 달에 추운 날씨, 미국의 날씨가 너무나 추웠고 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금 환급 지연,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불확실성 증가의 요인으로 인해서 부진한 출발을 했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좀 엄살을 부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엄살일지 아니면 실제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될지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달부터 미국인들은 관세 문제 그리고 연방정부의 대규모 감원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하는 정책 변화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소비자 심리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실제로 소비가 줄어들진 않는 거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와 심리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에 가계당 지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하면서 1월 달에 플러스 1.9%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지출은 전월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가장 커다란 뱅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은행에서 지금 신용카드 쓴 내역 그리고 체크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줄이고 있다, 이러한 증거가 발견된다는 거죠. 소비 지출의 상당한 감소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스러운 신호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는요, 팬데믹 이후에 국내 총생산, GDP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미국의 GDP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소비자들의 지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투자자들은요, 지속적인 둔화 조짐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이것이 더 광범위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2월 달에 강력한 경제 보고서가 발표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오늘 리테일 세일즈가 좋게 나오면 증시가 금요일에 이어서 급등 추세를 지켜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성장을 너무 많이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낮추고자 노력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반면에 경제의 약세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되면요, 경제가 경기 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존의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CPI 그리고 PPI 상승률은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았습니다. CPI는 전망치가 플러스 0.3이었는데 이거보다 낮은 플러스 0.2%가 발표가 됐고요. PPI는 더 좋았죠. 전망치는 플러스 0.3, 그런데 실제로는 0.0이었습니다. 소수점까지 보면 마이너스였거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키는 데 충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연준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오늘 리테일 세일즈 보고서가 극단적인 수치를 보고하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폭락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요,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런데 조정이 마무리된다는 신호는 뭐냐면요, 시장의 최저점이 조금씩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그재그 하는데 저점이 계속 떨어지는 게 하락장이고요. 이제 채널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지그재그 하는데 최저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조정의 마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목요일 종가 5,521이 지켜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521이 이번 조정의 최저점임을 한번 바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정치적으로 미국 증시가 훼손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잘 쓰여진 아티클입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주식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생각할 만한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잘 쓰여진 기사를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 덧붙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AI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 번째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결국 역사가 판단할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시장의 변동성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강력한 정책과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현대 미국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금융시장을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풍으로 인해 주식과 옵션을 분석하고 탐색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어젠다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가 적국에 모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응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투자 자문가의 대화에 따르면 그들은 정치적 승리를 위해 투자 이익을 희생할 의향이 있습니다. 반 트럼프 투자자들은 반대로 화가 나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국제 정세를 안정화시킨 다국적 무역 및 국방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가 자산 배분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전통적인 거시적 수준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 수준에서 정치와 시장이 합쳐지면 주식과 옵션 시장을 오랫동안 정의해온 거래 패턴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00년 인터넷 버블 붕괴 이후, 특히 2007에서 9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두 가지 모멘텀 트레이딩 전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 시기에 주식을 사고 상승 추세에 있는 인기 주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정치적 신념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이러한 전략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경제적 결정을 내린다고 믿는 시장 순수주의자들은 이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지난주와 같은 혼란스러운 주가 하락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바보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난 25년 동안의 주요 시장 위기를 극복한 투자자 집단의 일부는 매우 정교한 투자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종종 정교한 헤지 펀드처럼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이처럼 노련한 개인 투자자들은 정기적으로 콜 옵션 주가가 오를 때 가치가 증가하는 옵션을 매수한 다음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합니다. 이 전략은 일반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더 큰 거래 이익을 창출합니다. 옵션 활동은 종종 주식 활동을 압도할 정도로 두드러지며 은행과 헤지 펀드는 이 현상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래 기회로 활용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이자 트럼프의 급진적인 정책에 가장 취약한 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옵션 시장은 최근의 상황에 대응하여 공포 프리미엄을 부풀려 왔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풋 옵션의 가격은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CBOE 변동성 지수 CBOE 발러틸러티 인덱스 VIX는 최근 22까지 떨어졌지만 지난주 초에는 30을 넘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30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세계 정세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경기 침체를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는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위축될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수익과 주가가 하락합니다. 시장은 끝없이 복잡하며 트럼프의 MAGA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해 필요한 패닉 상태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식 하락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번 주 불안정한 상황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으며 이는 아마도 미국의 문화 전쟁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미국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지 않는 투자자 미국인 앤드 외국인가 늘어난다면 이는 또 하나의 투자 리스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증시가 반등을 시도할 때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없는 투자자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반등에 대한 확신의 부족으로 미국 증시 상승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시장 참여는 시장 반등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은 이미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의 현금이 다시 미국 증시에 유입이 되어야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주식 시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러한 현상은 미국 증시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불과 4년 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법인세 상승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이유로 미국 증시 침체를 예상했던 수많은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바이든 정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괴롭힘 속에서 미국의 기업들, 특히 강화된 규제에 시달리던 메가 테크 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주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증시의 주도주가 늘어나면서 FAANG라는 유행어가 완전히 사라지고 매그니피센트 7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정치는 경제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천박한 미국 정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미국 경제에 투자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